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오너드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적어도 아이가 초등학교 때 1년 정도 영어권 국가로 조기 유학을 나는 반드시 간다. 우리는 반드시 간다. 갈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하신다면 굳이 영어 유치원은 보내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통 영어 유치원 2년 정도 보냅니다. 영어 유치원을 2년, 길게는 3년은 못 보내겠습니까? 영어 유치원에 따라서 1년을 다니는 친구도 있겠죠. 근데 보통 말씀드린 대로 한 2년을 다닌다는 전제 조건. 한국에서 영어 유치원, 영어 유치원마다 비용이 다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렴해도 100만 원 초반대 넘을 거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100만 원 중반대에서 100만 원 후반대까지 200만 원 되는 데는 없겠습니까? 그 이상 되는 데도 있겠죠. 그냥 100만 원 중반대라고 생각했을 때 그 월이잖아요, 월. 그러면 웬만한 그냥 일반 중학생, 고등학생 어떻게 보면 그냥 학원비죠. 물론 이제 중고등학생도 지역마다 그리고 공부하는 그런 이제 자기가 목표로 하는 거에 따라 또 다를 수는 있죠. 당연히 다를 수는 있지만 초등학교 이제 입학 전에 보내는 영어 유치원에서 그런 비용을 내면서 2년을 이제 영어 유치원에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영어 유치원이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영어 유치원에서 아이가 얻을 수 있는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이유가 뭐죠? 그렇죠. 영어 때문에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이제 아웃풋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 아웃풋이 아이가 아무리 영어 유치원에서 가장 많이 얻는다고 가정했을 때라도 나중에 아이가 영어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참고로 초등학교는 또 어떻게 가겠습니까? 초등학교, 국제학교 가는 경우도 있고요. 영어 유치원 출신들은. 그리고 일반 초등학교 가는 친구도 있고, 사립 이제 초등학교 가는 친구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또 부모님의 그런 교육적인 그런 방향에 따라서 이제 또 바뀔 수 있겠죠. 어쨌든 초등학교는 가잖아요. 일반 초등학교, 아니면 말씀드린 사립, 아니면 국제학교까지 이제. 그리고 이제 또 조기 유학을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기 유학을 고려하신다면 영어 유치원을 굳이 보낼 필요 없다. 그리고 이제 일반 초등학교,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초등학교를 간다는 전제하에서도 그런 아이들은 또 어떻게 영어 교육을 받겠습니까? 영어 유치원까지 나왔는데 초등학교 가면 영어 교육을 안 시킬까요? 그런 부모님들이 또 시키시죠. 그러면 적어도 동네에 이제 원어민 선생님이 있는 그런 어학원이나 소위 말한 브랜드 있는 그런 해외 리턴이들 전문으로 하는 학원이거나 여러 가지 어쨌든 좀 소위 말하는 이제 브랜드 있는 학원을 또 분명히 고려하실 거예요. 그런 부모님들은. 근데 그 비용과 그 시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아웃풋은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또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전제 조건을 말씀드린 거예요. 적어도 우리 가족은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적어도 이제 4, 5학년 전에 영어권 국가 기준으로 1년 정도는 반드시 어학연 수를 간다. 이런 분들에 한해서 제가 영어 유치원은 안 가도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가지 못한다. 그런 경우에는 그건 이제 선택입니다. 이제 영어에 있어서 영어 유치원을 나온 아이와 그냥 한국에서 영어 유치원을 나오고 그래도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에 굉장히 공을 들인 아이랑 그냥 영어 유치원 안 나오고 그냥 초등학교에 가서 일반적으로 그냥 보통 아이들처럼 그냥 이렇게 영어를 접한 아이는 그 차이가 굉장히 또 크거든요. 한국 안에서는. 근데 이제 이게 여기에 영어권 국가 조기 유학이 1년이 이제 가게 되면은 이런 그게 다 상쇄된다는 거죠. 영어 유치원 안 나오고 그냥 일반 초등학교에서 영어 그냥 학교에서 그냥 배울 때
순차적으로 그냥 따라간 애도 초등학생 기준으로 3, 4학년 기준으로 한 1년 정도 영어권 국가에서 학교 생활하면은 한국에서 뭐 영어 유치원 나오고 막 공들여서 영어 공부한 친구들보다 오히려 말하기나 이런 거는 부모님들이 이제 기대하는 게, 한국 분들이 많이 기대하는 게 어렸을 때 말하기잖아요. 이런 말하기 능력은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리딩 능력이나 이런 거는 참고로 한국에서 공부한 친구들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영어권 국가 기준으로 뭐 초등학교 3, 4학년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학습적인 이런 부분이 막 향상되진 않거든요. 오히려 공부는 한국이 더 많이 시키니까요. 하지만 부모님들이 가장 내 아이의 영어에 있어서 어릴 때 바라는 게 어떤 뭐 읽기 능력이나 뭐 쓰기 능력이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감히 말씀드리지만 말하기거든요. 말하기랑 이제 듣기. 근데 그 부분은 그냥 우리가 언어적으로 접했을 때는 조기유학 1년 갔다 온 애가 한국에서 영어 유치원 다니고 그냥 한국에서 공들여서 3, 4학년까지 영어 소위 말하는 브랜드 있는 학원에서 그렇게 고가의 교육을 받은 아이들하고 전혀 뒤처지지 않습니다. 이런 말하는 거나 이런 어떻게 보면 플루언시 같은 경우엔 훨씬 더 좋죠. 이제 영어권 국가에서 1년 있었던 친구가 훨씬 더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물론 영어권에서 1년 있었다고 해서 영어가 막 다 돼, 이건 아니지만 적어도 초등학교 한 3, 4학년 기준으로 영어권 국가에서 1년 정도 그래도 온전히 학교 생활을 한 아이들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물론 이제 1년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1년이 아쉽다는 건 갔을 때 항상 초기 적응 시기와 초기 정착 시에 비용도 많이 들고 아이도 처음에 갔을 때 문화가 다르고 어쨌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영어권 국가 기준으로도 사실 또 엄마 아빠가 적어도 한 분은 같이 가셔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 분명히 부모님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초기 적응하는 데 들어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적응 기간을 고려하면 1년은 사실 좀 아깝습니다. 왜냐하면 1년이 지나면 아이가 정말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늘 수 있는 그런 그 베이스가 갖춰지거든요. 잘. 거기서 이제 1년 반, 2년 정도 있으면 초등학교 때는 완전히 말이 이제 막 트입니다. 정말 자연스럽게 트인다고요. 근데 이제 제가 뭐 감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마음대로 뭐 1년도 되게 큰 결정인데 뭐 2년 계세요. 이렇게 어떻게 감히 말씀드리겠습니까? 그쵸? 남의 가정에 그런 예산도 있고 가정에 여러 상황들이 있는데 그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뭐 제가 2년 가세요. 그런다고 뭐 무조건 2년 갈 수 있고 그런 분들이 얼마나 계시겠냐고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1년을 기준으로도 내가 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무조건 갈 수만 있다면 그 영어권 국가에서 1년의 조기 유학이 한국에서 영어 유치원보다, 그리고 한국에서 그냥 계속 초등학교 때 영어 학원을 적어도 뭐 주 2회, 주 3회 안 갑니까? 동네 학원만 해도 가잖아요. 그렇게 가는 친구들보다 오히려 이런 말하기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훨씬 더 자연스러울 수 있다. 그게 무시를 못합니다. 영어권 국가에서 살다 온 아이들은 적어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초등학교 기준으로 뭐 아주 1학년 때 막 이렇게 1년 있었던 거랑 그건 너무 이제 어리고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이제 조교유학 가면 좋은 나이, 그래도 적절한 나이 그 영상이 있거든요. 참고하시고요. 기본적으로 한 3, 4학년, 한국 나이로 3, 4학년 또래 애들이 1년 정도 가 있으면 참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아무리 한국에서 공들인 것보다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언어라는 게 참 그래요. 어떻게 보면 좀 허무하죠. 한국에선 그 정도 끌어올리려면 말씀드린 대로 영어 유치원도 가야 되고 뭐 가야 되는 건 아니죠. 이제 부모님들이 그래도 영어에 대한 욕심이 있는 분들이 선택하시는 거죠. 근데 영어 유치원이 뭐 나쁘고 잘못하고 이런 걸 떠나서요. 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한국은 영어를 사용하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온전히 영어 유치원에서만, 학원에서만 한다고 해도요. 기본적으로 모두 다 한국 아이들이잖아요. 모두 다 한국 아이들끼리 있고 선생님만 원어민 한 분 계시다고 해서 이게 영어적인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절대.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만족이죠. 부모님의 만족이고 내가 이렇게 내 아이한테 투자를 한다. 내가 이렇게 공을 들인다. 그 마음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 지나고 봤을 때 물론 우리는 뭐 조교양 못 나가. 우리는 절대 못 나가고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베스트가 이거야. 그렇다면 그거는 부모님의 선택입니다. 뭐 제가 감나라 대나라 뭐 배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조기 유학을 1년 정도 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면 영어 유치원에 대한 고민은 조금 내려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괜찮습니다. 가실 수만 있다면, 영어권 국가로 가실 수만 있다면 정말 아이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또 여기서 어떤 분들은 당신이 영어 유치원을 알아? 네, 압니다. 영어 유치원 잘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경험해 보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제 이야기를 그래도 적어도 20년 이상을 많이 경험하고 보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냥 옆집 동네 아저씨가 떠드는 이야기로는 듣지 않으셨으면 하는 이거는 뭐 제 바람이고요. 그리고 뭐 영어 유치원을 보내서 만족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랬다면 다행이죠. 그 비싼 비용과 시간을 투자했는데 당연히 만족스러우셔야죠. 예, 그건 너무나 어떻게 보면 당연한, 같은 부모로서도 당연한 이야기 같고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조기 유학을 그렇게 고려하신다면 영어 유치원 그 고민만 살짝 내려놔도 많은 고민이 풀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그걸로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거든요. 어디를 보내야 될까? 어느 영어 유치원을 보내야 될까? 이 영어 유치원을 보내야 될까? 저 영어 유치원을 보내야 될까? 여러 가지로 굉장히 학교 보낼 때보다 더 큰 고민이 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이가 그 또래일 때는, 해당 나이일 때는 말이죠. 예, 그러니까요. 그래도 경험해 본 사람이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